혹시 하루에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 부부관계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고 글을 찾아보고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시나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참 그 영상과 글을 보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허탈하고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우리가 애를 써도 왜 마음이 더 공허하고 불안해졌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헛된 곳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매번 시간만 나면 영상과 글들을 보는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불안과 혼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고 보고 있을 때에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도감을 경험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의문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알면 또 새롭게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보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쪽에서는 남편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따뜻하게 공감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깊은 혼란은 우리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우리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정보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왜곡된 안경을 쓰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비관적으로만 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불안이 계속 증폭되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불안해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보만 선택적으로 믿게 되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은 회피형이야.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남편이 정말 피곤해서 그냥 쉬고 있어도 저 사람 나 일부러 피하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에 힘든 일 때문에 말수가 줄어도 나와의 대화를 항상 회피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나 사이는 답이 없어. 이런 결론으로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어떤 계기에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결론만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에너지가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소진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를 돌보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잠시 틈만 나면 핸드폰을 켜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들어야 될 귀한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침대에 누워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죠.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릿속이 남편과 관련된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 1초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정작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관계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직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있고 대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완벽한 이론과 해결책만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실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영상과 글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을 제대로 마주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술이나 게임에 빠진 사람처럼 지식 탐색이라는 이 행위에 중독된 사람과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물론 저도 정규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아내분들에게 이제 그런 거 그만하셔야 합니다.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봐야지 이런 다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자괴감만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오늘부터 게임 그만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게임을 바로 멈추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1분
일부러 열심히 줄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 글이나 영상을 보고 싶으면 그냥 자유롭게 보시되 우리가 불안을 마주할 시간을 따로 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불안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불안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주하기 위한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잠든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지금부터는 내 불안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핸드폰을 반드시 다른 방에 두거나 전원을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불안이 밀려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핸드폰을 보지도 다른 무언가로 주의를 돌리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불안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이 연습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불안이라는 감정에 빼앗겼던 삶의 통제력을 되찾아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1분도 가만히 있기가 힘들 거예요. 불안을 마주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1분이라도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 마음을 먹는 것, 이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게 1분이 되고 2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1시간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면 우리는 불안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을 손님처럼 맞이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실 건데요. 우리는 보통 불안을 내쫓아야 할 적이나 침입자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불안과 싸우고 저항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쓰는데 익숙했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삶에서 그런 방식으로 불안할 때 문제를 해결해 왔을 겁니다. 회사에서 일이 터지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답이 나왔을 것이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책을 보거나 검색을 하면 해결책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안은 단순하게 정보를 찾아낸다고 해결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머리로 해결하려는, 즉 불안과 싸워서 이겨내려는 그런 노력을 멈추고 그냥 가슴으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보려는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내 마음을 잠시 방문한 손님처럼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불안이라는 손님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잠시 머물다 보면 가겠지,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가 애써 저항하는 것을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불안이라는 감각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지,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거운지, 배가 좀 불편한지 가만히 그런 느낌을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분명 시간을 두면 그 불안이라는 느낌과 감정이 어느 정도는 가벼워진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무조건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몸이, 우리 무의식이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경험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라면 잠들기 직전에 불안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몸은 기억합니다. 이 불안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 없이 잠을 자야 될 때면 잠에 곧바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이 필요할 때는 잘 잘 수 있게 되고 휴식이 필요할 때에는 온전히 쉬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시고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면 이제 이런 방법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글이나 영상을 보는 시간을 업무 시간처럼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숨 쉬듯이 핸드폰을 쳐다봤잖아요. 이제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관계 문제를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대놓고 그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6시부터 7시까지는 마음대로 핸드폰을 하고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마침내 일과 휴식을 분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글을 보는 시간에는, 영상을 보는 시간에는 죄책감 없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지금 내 휴식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어제보다 조금 더 상쾌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온전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서서히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찾은 내면의 안정감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어떤 해결책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관계는 끌려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는 그 여정이 우리의 관계를 구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